밤부 미스트? 옵스킨이 왔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건 옵스킨도 좋지만, 이겁니다. 이거. 우리 호중이.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니? 노래도 잘 부르고. 어, 안녕하십니까. 산골농부입니다. 드디어 블루투스 마이크도 장만하게 되었고요. 목소리가 적다 해서 이제 목소리 키우는 데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밤부 미스트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밤부 미스트에 호중이가 따라왔어요. 우리 손주가 따라왔습니다. 호중이. 우리 호중이, 예쁜 호중이가 따라왔어요. 저는 요게 더 중요해요. 호중이 여기 있어라. 할매하고 같이 방송하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밤부 미스트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되잖아, 옵스킨이.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꼭지를 빼가지고 어떻게 봐도 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면 나 저기 선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고 다시 사용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한 4회, 5회에 걸쳐서 이제 제가 당했던 일을 일기장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그 일기는 보통 그냥 일기가 아니고 아주 오지게 당했던 일기인데, 제가 2008년 5월에 당했던 일, 보이스피싱을 연달아 2차례를 뭐 오지게 당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당한 일기를 날마다 이제 생생하게 일기를 적어 놨어요. 그 당하고 또 반전이 있고 했던 일을 적어 놨는데, 이게 인터넷에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는 이야기, 그런 거를 이렇게 꼬리글로 댓글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저는 항상 확인을 해줍니다. 맞다고, 그 사람 맞다고. 근데 지금 십수년이 지난 지금의 문자가 오기로는 베트남에서 또 한탕 확 그냥 싹쓸이 하고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꼭 알려드리려고요. 정말 나 같은 내가 당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당할 수 있다고요. 저는 좀 똑똑한 척 하지만 또 맹물이에요. 똑똑한 척 한다는 뿐이지 순 맹물이에요. 이 때는 2008년 4월 29일 저녁 9시 30분경에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그런데 이제 우리 엄마, 친정엄마가 우리들을 그렇게 일시키면서 살리진 않았는데 저는 좀 햄 편이에요. 그런 대로. 좀 그 중에서. 그리고 제가 나이가 그때 한 50대, 50 초반 되었으니까, 엄마가 담는 된장이 굉장히, 우리 엄마 된장이 맛있어요. 그래서 그 된장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된장은 한 사람이 배워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경주에 내려가가지고 엄마한테 된장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환경이 된장을 만들어서 팔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인터넷을 좀 하고 이렇게 다룰 줄 아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가서 된장을 배웠습니다. 인터넷으로 뭐 그렇게 팔립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어쨌든 간에 무조건 갖다가 들이밀고 그냥 들이박은 겁니다.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된장을 배우게 됐는데, 된장을, 좀 하고 하니까 그게 재미가 괜찮더라고. 좀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에서 된장을 가득 담아놨는데, 단지마다 다 있는데, 된장이 이게 안 팔리니까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한테는 백세 기도를 해서 100일 새벽 기도,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새벽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된장이, 제가요 된장을 담아놨는데 장독이 꽉 찼어요. 그 장을 퍼내야지 또 장을 담을 수 있는데 또 장독을 자꾸 사서 자꾸 장을 늘릴 수도 없고, 아 큰일 났습니다. 된장 좀 팔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가고 있나? 그러다가 이제 그날 드디어 일이 시작됩니다. 4월 29일 저녁 9시 30분에 통화 품질이 아주 좋지 못한 전화가 걸려와서 여보세요, 된장 맞습니까? 그렇게 전화를 해요. 예, 제가 토암산 된장녀 맞습니다. 된장을 좀 주문하려는데요. 아, 예, 통화 상태가 심히 좋지 못합니다. 다시 전화 걸어주세요 하고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여보세요, 좀 전에 전화한 사람인데요. 예, 그런데 통화가 에코가 심해서 그 전혀 이렇게 좋은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주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휴대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한참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 휴대폰으로는 전화가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귀를 단디 세우고 잘 듣겠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그 내용이 자신은 필리핀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데 얼마 전에 토암산 된장의 청국장과 더덕지를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맛에 너무 감격하고 맛이 있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 필리핀 전역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드릴 선물로 토암산 된장의 된장, 고추장, 청국장 이거를 선물로 드리려 합니다. 꼭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포장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된장, 고추장, 청국장 이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하고요. 더덕지를 그 고추장 벌겋게 발라진 그 더덕지를 생각만 해도 침이 돕니다. 그 환상입니다. 그거를 같이 넣어서 8만 원에 맞춰달라. 그리고 총 98세트를 준비해달라. 이 말이죠. 저는 벙 찝니다. 갑자기 가슴이 벙 부풀어서 어디 한 방 맞은 것처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냥 안 팔려서 기도했더니 정말 착하게 살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고는 그분이 또 말씀하십니다. 단 물건값을 일시불로 드릴 테니 통장에 넣어 드릴 테니 통장을 확인하시고 난 후에 그 물건을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해서 준비하지 마시고 돈을 받고 확인한 후에 전화를 그때부터 좀 준비를 시작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친절하시기까지 어쩌면 이렇게 멋있을 수가. 그리고 날마다 새벽마다 또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인들이 다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분한테서 전화번호를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 걸려고. 그런데 제가 전화번호를 잘못 적은 거예요. 제가 전화를 거니까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이니 이 번호는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영어로 된 메시지가 샬라샬라. 그리고 그냥 어쩝니까? 그 난리나? 그래서 며칠을 기다렸어요. 그 4월 29일에 시작이 되었는데 5월 2일에 다시 전화가 옵니다. 그래 집사님 여기 필리핀에 사는 김모덕 선교사입니다. 왜 전화를 안 하셨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 제가 전화번호를 잘못 걸었는지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002 하니까, 아닙니다. 001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제가 전화를 걸었죠. 이제야 이제, 퍼펙트한 전화, 음성을 이제 확실히 듣습니다. 전화 통화가 상당히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서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선교사님 목소리는 이렇게 쉬어있는 새소리, 그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부흥사에서 막 지른다든가, 부흥회에서 막 지른다든가 하여서 목이 쉰 새소리 음성이어서 저는, 이분은 정말 부흥사 그 자체로구나. 저 기도로 사시는구나. 참 은혜로워라.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분이 통화를 할 때는 항상 베이스에 이렇게 부흥의 목소리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막 부흥회 때 부르는 그 노래, 불길 같은 성령여. 그런 노래가, 음악이 이제 찬송가가 막 퍼짐. 근데 그 찬송이 깔리면 시끄러울 텐데 나지막하게 작게 해서 그렇게 풀려. 그래서 이분은 정말 확실한 선교사님이구나. 내가 기도하기를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 내가 몸을 던져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항상 퍼주고 나누고 위로하고 그냥 사랑하는 그런,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고 기도했더니 이제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했죠. 그리고는 또 잠시 있으니 저한테 디리릭 문자가 옵니다. 박사숙님의 농협 계좌로 미화 2373달러가 입금되었습니다. 5월 5일 현지 시세로 환전하여 박사숙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 동시에 이제 또 따르릉 전화가 와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금융감독원입니다. 박사숙님 맞으시죠? 농협 계좌로 미화가 들어왔는데 왜 2번에 나누어서 들어왔습니까? 외환관리법에 의해 1만 불 이상 입금이 되면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전화가 따르릉 옵니다. 제 김선교사입니다. 지금 막 입금했습니다. 확인하세요. 그래서 예, 입금됐다고 전화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님 헷갈릴까봐 돈을 따로 입금해서 2번 들어갔을 겁니다. 나중에 보낸 2373불은 운송료입니다. 항공 운송료입니다. 그렇게까지 친절.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잘 들으세요. 적으세요. 농협 무슨 365 뭐 어쩌고 저쩌고 안토성 익스프레스로 받은 돈 중에서 60이 아니나 80만원을 입금하세요. 항공료 계약금입니다. 그리 하시고 나머지 160만원은 5월 9일 집사님 통장으로 집사님 통장으로 입금될 겁니다. 그리고 항공회사 트럭이 집사님 댁 앞으로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물건을 다 싣고 나서 주십시오. 물건 다 실어 가고 나서 이 사람한테 160만원을 주라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영수증은 한꺼번에 240만원을 꼭 챙기시오요. 아셨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 이거 통관하고 등등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데 그 필리핀 항공에서 우리 집까지 트럭을 보내서 그 트럭에다 물건을 다 실을 테니 항공 운송료 쪽으로 미리 받은 돈을 이 사람한테 또 주고 또 뭐 240만원 한꺼번에 그걸 받으라는, 영수증을 받으라는 그런 얘기로 이제 1편이 끝났습니다. 다시 이제 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한꺼번에 다 팔고 저는 얼마나 코피나게 바빴는지 모릅니다. 그 물건을 다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된장은 다 품으면 돼요. 그리고 고추장은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를 사가지고는 그냥 날마다 그 80세 된 우리 엄마하고 제 엄마하고 나이가 같은 올케 언니가 계셨어요. 친척 사촌 오빠, 외사촌 오빠의 올케 언니였었는데 그분은, 그 올케 언니는, 이제, 애기, 애를 아들만 셋 낳고 전쟁 때 이제 행방불명이 되셨어요. 오빠가 행불이 되시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듣고 그저 혼자 청산과부로 이제 아들만 셋 키우시다가 이제 나중에 많이 후에 어떻게 이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으셔서 연금을 받게 되셨다고. 그 언니가 80 할머니예요. 80 넘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제 우통 벗고 고추장을 이제 막 이렇게 저으시고 고추장 저으시고, 나는 전화해가지고 이제 청국장을 집에서 그렇게 많이 가마니를 띄울 수가 없으니까 저기 이제 뭐 조양댁한테 전화해가지고, 조양댁아 내가 한 가마 사줄 테니까, 콩을 한 가마 사줄 테니까 청국장을 띄우고 또 쉴 새 없이 청국장을 띄워야 해. 그리고 울릉도에 이제 더덕을 사야 되잖아요. 더덕을 살려니까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동문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으니까 거기서 이제 포항에서 이제 대학 교수하고 있는 그 후배가 선배님 그거 다 어떡합니까? 그럼 거기 포항에서 죽도시장에 더덕 도매하는 데를 좀 알아봐줘. 그리고 내가 더덕을 거의 한 가마분을 사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친구 저희 대학에요. 울릉도에서 울릉도 학생들이 많아요. 울릉도에 더덕을 그냥 막 동이 나게 다. 그 얘기가 이제 2편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1편에서 2편으로 넘어옵니다. 또 5월 2일입니다. 2008년 5월 2일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지사님, 저 김모덕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전화 드리지요. 국제 전화는 제가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사님, 돈은 8만 원이지만 최대한 잘 보이게 20만 원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지요. 제가 묶어서 보자기에 쌀 거니까 보자기를 딱딱 묶어서, 보자기에 묶으면 이렇게 상자에 포장을 할 때 이게 묶음 자리가 있으니까 삐딱삐딱해지고 많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보자기는 따로 100개를 만들어서 넣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보내면은 거기서 현지에서 묶어서 드리면 되도록 해드릴게요.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따르릉 기계음이 들려옵니다. 따르릉 전화가 와서 기계음이 들려옵니다. 박사숙님의 농협은행 계좌로 미화 7,754달러가 입금되었습니다. 또 따르릉 연이어서 기계음이 들려. 박사숙님의 농협은행 계좌로 미화 2,373달러가 입금되었습니다. 또 따르릉 합니다. 저 김모덕입니다. 방금 송금했습니다. 집사님 헷갈리실까봐 2번에 나누어 보냈는데, 먼저 입금한 돈은 집사님 재료값이고 나중에 보낸 2,373달러는 운송료입니다. 항공 운송료. 친절도 하시라. 이분 정말 친절하고 좋은 멋진 분이셔. 이 과정에서 운송과 통관에 문제 없느냐는 질문에 집사님이 도와주셔야지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제가 예, 제 후배가 여행사를 경영하는데 항공관계는 후배를 통해서 알아봐 드리지요.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노력해 보세요. 김모덕 선교사님께서도 좀 노력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또 여기서는 제가 이제 여행사 하는 또 글 잘 쓰는 또 그 후배가 있었어요. 이제 그 여행사에다가 전화 걸어, 후배님, 나 필리핀에 물건을 많이 팔았는데 운송 통관을 좀 도와줘. 그러니까
그 여행사가 예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람만 취급하지 카고는 모르는데요. 관세사를 소개해드리죠. 해서 또 관세사 후배를 소개해줬어요. 그리고 관세사 후배가 전화 와서 아 선배님 여차저차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후배야 나 좀 도와줘라. 항공화물 통관하고 문제없게 도와줘라.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해야 돼. 하니까 관세사 후배가 예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도와드리지요.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사방에 이제 후배들이 막 도와준다고 나옵니다. 그 후배들하고 연관이 되는 일은 제가 동문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기 때문에 그 후배들이 저를 참 좋아해서 많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 후배들 중에서는 그 여러 부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다 총동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학 교수 등장했죠. 또 여행사 등장했죠. 관세사 등장했죠. 그래서 또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아 집사님 저 김모덕입니다. 운송 문제는 이쪽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마닐라 항공 현지 소장과 연락됐습니다. 통관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고 하니 집사님은 집 앞에서 그저 집사님 집 앞에서 그냥 원래 물건만 내놓으시면 다 실어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다 해주신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집사님 적으세요. 토마스 안이라고 필리핀 마닐라 항공 카고 익스프레스 현지 소장입니다. 그래서 뭐 001 어쩌고 저쩌고 적었습니다. 거기에서 전화가 갈 겁니다. 그러면 돈을 입금하세요. 80만원. 토마스 안이라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쩌고 해서 항공운송료 계약금조로 농협은행 어쩌고 몇 번으로 안타성 계좌로 80만원을 보내주세요. 그 안타성 중간에 한자는 익명입니다. 그리고 아주 비슷한 익명입니다. 제가 말로 사람 이름을 말할 때는 항상 익명을 쓰는데 처음 끝과 마지막 끝은 실명이고 가운데 한자는 익명을 쓰겠습니다. 이게 안타성 계좌로 80만원을 보냅니다. 제가요. 그리고 이제 5월 4일이 됩니다. 따르릉 전화가 아 집사님 저 김모덕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가격은 3-4만원 선이고 더 3-4만원 선에서 더 추가해 주십시오. 더덕지를 추가해 주십시오. 지금 예배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얼른 들어가 봐야 해요. 약간 이분은 예배 중에도 나와가지고 먹을 걸 주문하나? 약간의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배경에 예배 소리, 설교 소리가 막 기도 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아, 이건 또 내가 또 너무 예민한 거지. 나같이 무딘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내가 바보지. 그러고는, 예,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예, 저도 너무 일이 많은데 너무 바빠요. 그래도 해주세요. 여기 사람들이 집사님 더덕지를 꼭 먹고 싶어 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꼭 나에게. 알겠습니다. 좀 전에 더덕을 준비했지. 그게 지금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더덕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알아서 새겨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또 농협에서 또 달러가 송금이 됐어요. 또 은행에 돈이 자꾸 쌓입니다. 박사숙님의 농협 계좌로 미화 3,200 몇 달러가 송금되었습니다. 곧 이어 문자가 들어옵니다. 금융감독은 공지사항. 농협은행 계좌로 외환 송금된 금액에 관한 근거 재료를 제출 요청합니다.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 어디로? 금융감독으로.
그럼 금융감독원이 어딨지? 내가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을 끊어.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전화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하세요. 그 선교사님이 또 전화를 하십니다. 전화해서 집사님, 그 근거 자료는 그쪽 편에서 알아서, 항공사에서 알아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주문서와 운송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나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 선교사란 사람한테 전화 걸면 압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란 사람한테 전화 걸면 압니다. 전화해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오늘 6시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미화가 모두 돌려보냅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돈은 다 싹 가져간다는 이야기. 전화를 뚝 끊습니다. 필리핀 선교사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요. 필리핀에다 선교사님, 금융감독원에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는데요. 주문서와 운송계약서. 예, 그런 걸 어디로 제출하랍니까?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나는 몰라요. 마닐라 항공에 전화해 보세요. 6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보낸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 염려 마세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따르릉, 집사님, 됐습니다.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그쪽에 항공사에서 화물 운송료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160만원 다 내라 합니다. 거기서는 회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다 내서 서류를 다 완부를 해야지 서류를 제출해 준답니다. 예? 화물도 안 실었는데 돈부터 내라고요? 하니까 집사님 그냥 내세요. 그냥 나 믿고 그냥 내세요. 집사님도 돈 받지 않으셨습니까? 돈 받았으니까 내세요. 돈이 어디요? 집사님 통장에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내세요. 내 통장에 보니까 통장은 아직도 확인할 길이 없는데 문자로 전화기 문자에다가 3천 몇백 불, 2천 몇백 불, 또 몇백 달러가 입금되었다는 전화 문자를 믿고 또 입금을 합니다. 160만원? 예, 알겠어요. 입금하겠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게 큰 회사니까 제가 보증합니다. 집사님도 돈 받으셨으니까 돈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송금을 합니다. 농협은행 몇몇 번호 안 타성 앞으로 160만원을 2차 송금을 합니다. 자, 오늘 2차 송금한 것까지 끝내겠습니다. 너무 길고 제가 또 횡설수설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제 3차, 4차는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첫 방송이라서 어설프기도 하고 좀 이해도 하기 어렵고 하시겠지만 이런 일을 당하는 분들은 정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이 조직이. 그리고 아주 날쌔입니다. 굉장히 날쌔요. 순식간에 돈이 그냥 착착착착착착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범인 손에 착 들어가기까지 1시간 이상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두서없는 방송 봐주셔서 고맙습니다.